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여러 가지 사례를 접수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한 7가지 전세 사기란 것 어떻게 특정해서 이렇게 정의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과학적 용어도 아니고 네. 하지만 전세 사기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유형이 빈번하게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네. 생각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묶음계약입니다. 아예 권리가 없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계약하는 묶음계약이 피해도 심대하고 네. 또 빈번하면서 또 제일 가혹한 그런 피해를 권리가 아예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최근에 엄청 많이 일어난 사건인데 신탁을 이용한 전세 네. 사기입니다. 원래 홍길동이가 신탁사에 신탁을 하면 위탁을 하면 수탁자가 땡땡땡 신탁이 되는 건데 네. 일반 신탁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분들은 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땡땡땡 신탁에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네. 홍길동이가 소유권이 있다고 홍길동이를 계속 믿고 하는 거죠. 믿고 주장을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소유권자는 네. 그 담보 신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목적이든 그 사람이 말하고 상관없이 등기상 권리는 신탁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서 네. 임차계약만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탁 사기 같은 경우에는 원위탁자가 사실은 내 집이고 신탁은 그냥 안전하게 하려고 이름만 넣어놓은 신탁이라는 게 되게 네.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신탁사까지 끼고 하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거짓말로 현혹을 해서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퇴거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고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했던 계약이니까 보통 신탁사에서 처분을 해가지고 퇴거 명령을 하기 때문에 2억 3억 넣어놓고 그냥 바로 쫓겨나야 됩니다. 너무 심대하고 회복 가능성도 낮고 신탁을 한 그런 계약 혹은 묶음계약 월세인데도 전세인 것처럼 집주인 행세를 해가지고 문을 열어보죠. 그런 묶음계약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권리 자체가 정상적으로 계약 자체 성립 안 한 거기 때문에 되게 피해도 심각하고 회복하기도 어려워서 무권 계약을 자주 일어나고 심대한 그런 계약 전세 사기 위험을 받고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이제 권리자인 것처럼 해서 이제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신탁을 했을 정도로 우리는 더 안전하다는 거짓말을 한 다음에 전세를 했을 때는 권리가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예, 퇴거 명령을 받고 바로 나타나는 또 거죠. 공매나 매각을 통해서 신탁사는 빨리 진행됩니다. 경매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돼서 바로 퇴거 명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심대합니다. 네, 또 다른 유형은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중 허위 계약인데 요즘에 여러 언론에도 문제가 됐지만 인터넷은행이라든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틈타서 한 집에다가 가짜 계약서를 여러 개 깔아놓고 계속 그 대출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은 원래 살고 있던 선의의 임차인 우선순위에 서로 경합이 있게 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계약이나 이면 계약인데 월세인데 전세로 계약한다든지 아예 중복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계약한다든지 이런 이중 허위 계약의 문제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선 변제 침해인데 자주 발생하는 거는 돈 돌려줄 테니까 잠깐 전출해줄래? 전입이 돼 있으니까 전세가 안 나간다. 전세를 내줄 테니까 나가라 해서 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출만은 절대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인식이 없는 분들이 잠깐 내주면 믿어주고 우선 변제를 침해하거나 혹은 전입신고 당일날 근저당을 갑자기 효력이 이길 0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부까지 다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근저당을 쳐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침해하거나 잔금일날 악의적으로 매도해버린다거나 이게 매도를 이제 해버리면 권리가 바뀌는 것도 또한 그 이길날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 없는 그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아예 무권 계약과 비슷한 그런 효력이 생기는 그런 것들 그리고 변제권 침해가 좀 많이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전출을 해주면 이사를 하거나 전출을 한다는 거는 신중하고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내 권리를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 전출이나 그리고 저당권과 동시에 같은 날에 하면은 이 길로 효과 발생하기 때문에 밀리는 것이잖아요. 예. 현행법상은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시매매라고 동시진행 이런 거는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동시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세 대금은 매매 대금을 씁니다. 복잡한 설명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상적인 거래, 간단한 거래를 하지 아무리 물건이 좋아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현혹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유형이 있을까요? 요즘에 한창 얘기되는 무자본 갭통, 깡통 전세. 무자본, 돈을 안 들이고 막 집을 사들인 겁니다. 최근 문제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억 집에 1억 전세는 자기 자본 투입 없이 보통 이건 동시진행 방식으로 합니다. 너의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금을 지급하기로 할게 라고 하는 동시매매로 해서 막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매매 금액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책정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약 시점부터 의심이 되는 게 반환 의사 없이 이렇게 계속 무한정이 시간을 그런 특히 집값의 전세가율이 95%에 100%. 전세가를 집값이 나누면 95, 100%에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는 무자본
갭 투기, 깡통 전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평 문제도 있고 노숙인들 이제 주택 떠넘기기, 네. 주택을 그냥 떠넘겨 버립니다. 이게 자력 없는 임대인한테 주택을 이렇게 넘긴다거나 네. 여러 집단으로 이런 사례가 이곳에 이렇게 발견된다 생각하면 이행 능력에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무자본 갭 투기, 깡통 전세로 아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요런 유형 같은 경우에서는 주변 시세를 잘 조사해 보신 다음에 집값은 언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갭, 그러니까 이제 시세와 전세 비율 차이 갭이 너무나 작으면 쉽게 말해서 시세의 90% 이상의 전세 가입이 되는 곳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안정적인 걸 위해서는요. 특히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전세 안심 앱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하면 적정 시세라든지 네. 지금 이런 권리관계 파악하시는데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안심 앱 한번 이용해 보시면 유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어떤 유형이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주요사항 허위 미고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 경매 개시 예고 통지가 옵니다. 그걸 받은 사람은 이 집은 경매가 되겠구나 알 수 있는데도 그 속이고 깨끗한 집이에요, 괜찮은 집에 하거나 하여튼 근저당이 있는데 경매가 됐다는 것은 그거는 채무불이행 상태고요. 전세 반환 보증을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불법 건축물은 매각하면 환가할 때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불법 건축물인 것을 속이거나 그런 주요하고 중대한 사항을 허위로 미고지하는 그런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선순위 채권이나 조세 채권이 있는데도 속이고 주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특히 조세 채권은 주의하셔야죠. 네. 그렇죠. 주요 사안에 대해서 미고지를 했을 때 사실 이거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상적인 중개사를 찾아가서 정상적인 물건, 설명이 아주 쉬워야 됩니다. 심플하고 간단한 물건을 계약을 했을 때 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요 사항 미고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미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더 간단하고, 그리고 이런 물건이 사실상 시세보다는 싸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세보다 이상하게 저렴한데 물건은 되게 괜찮아 보이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소를 유지하는데 최근 언론에 대서특필해서 행안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신분을 절차 강화했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전출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확정일자와 우선순위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요. 전입 신고를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전출을. 뭐 도장 파서 누르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뭐 동거인들이 막 있거나 다른 세대주가 있다거나 나는 전출가 있다거나 그래서 피해받은 분이 집중적으로 저번에 접수돼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그 공문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대담하게 위조 또는 허위 신고를 통해서 이제 전출 전입을 마음대로 하려고는 보통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근데 대담하게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세 사기 유형 마지막 단계를 한번 말씀해 봐 주시겠습니까? 앞서 전세 사기 유형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법 탈법 중개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건 쌍밤 대리라든지 뭐 중개사기증 양수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강서, 뭐 인천 이렇게 문제가 됐던 지역은 그 중개 보조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중개 보조인이 책임감도 없이 이렇게 중개하고 잠적해 버리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특히 뭐 과도한 리베이트 계속 강조 실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죠. 중개사 자격증은 없으신데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보다는 돈의 유혹에 수수료 부분을 좀 욕심을 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주요 사항과 중개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들을 현혹해서 가리고 속이고 하는 불법 중개 보조인 문제가 좀 심각하게 사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